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20년 5월 29일 금요일 오전입니다. 오늘 보니까 갑자기 국방부가 바뀌었습니다. 불과 보름 만에 국방부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왜 갑자기 바뀌었을까요?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입니다.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 6시까지 성주, 경상북도 성주에 있는 그 사드 기지에 있습니다. 사드 기지에 국방부가 마치 기습작전 하듯이 사드 기지에 수송작전을 벌인 겁니다. 물론 그 앞에 아직도 보면 진을 치고 있는 그 사드 반대 이쪽 단체에서는 한 50명이 막 온몸으로 맞고 난리를 쳤습니다마는 국방부, 경찰의 도움까지 얻어서 완전히 그들을 봉쇄한 가운데 지상작전, 지난해 8월부터 무슨 뭐 개선 작업 등등에는 하도 뭐 시민단체들, 이들이 반대단체들이 반대하니까 몸으로 막고 하니까 헬기로 다 모든 걸 수송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차량으로 그 사드 기지에 뭐 대량의 이제 보면 다량의 뭐 자재들을 갖다가 이 반입을 했는데 오늘 새벽까지 이루어진 일입니다. 국방부의 발표는 이거예요. 성주 기지에 근무하는 한미 장병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일부 노후화된 장비 교체를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그저 현지에서는 아니다, 그 사드 그 포대에 배치할 그 요격 미사일을 반입한 것이다, 추가로 반입한 것이다 하는 말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사드 하면은 사실은 사드가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문재인 정부 출범하자마자 뭐 했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산불 약속을 합니다. 사드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 한미 MD 체제 편입되지 않겠다. 또 한미일 군사동맹 하지 않겠다. 그야말로 군사주권을 포기하는 듯한 그런 약속을 중국에 덜렁해줬죠. 왜? 이 사드가 배치된 것은 2017년 2월 28일 국방부하고 롯데가 사드 이제 부지 교환 계약을 체결했고 그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2017년 3월 10일 탄핵됩니다만은 직전인 3월 6일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이죠. 미군이 C-17 수송기로 오산 기지에 사드 발사대 2기를 공수하고 뭐 등등등 그 다음부터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중국이 집요하게 우리에게 보면 사드 한한령 내리고 사드에 보복을 가하고 또 가뜩이나 친중 성격이 농후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사드 배치를 위해서 원래 약식으로 환경평가하려 했습니다만 이걸 정식 환경평가로 바꾸고 그 다음에 온 국민들이 보는 가운데 그 당시 반대를 무릅쓰고 차량으로 사드에 보면 사드 포대가 성주 골프장으로 들어가는 걸 다 봤는데 문재인 대통령 뜬금없이 갑자기 이건 뭐 국민들을 속인 것이다 라고 노발대발했고 그런 와중에 그 작전을 주도했던 박찬주 당시 이군사령관 육군대장이 결국 희한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드는 뭐 미정미정해서 사실 지금 아직도 임시 배치되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2019년 8월 보면 생활환경 개선 공사를 시행하면서도 헬기로 모든 장비와 자재를 반입했던 국방부가 왜 갑작스럽게 오늘 군사 작전하듯이 밀어붙였을까요? 첫 번째 퀘스천입니다. 두 번째 퀘스천. 오늘 뭐 중앙일보가 단독 보도한 내용입니다만은 지난 3월 24일 우리 저쪽 충남에 있는 우리 미사일 발사장이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운영하는 거기에서 현무사를 갖다가 발사했습니다. 고각 발사죠. 현무사는 뭐 사정거리 1,000km를 때릴 수 있는데 문제는 통상 1,000km 정도 가는 건데 이제 조금 우리 이제 그 트레이드 오프 조항이라 해서 1,000km에 뭐 2톤이다 그러면 500km에 1,000km에 1톤이다 그러면 500km에는 2톤을 실 수 있습니다. 근데 현무사는 이게 가분수 유도탄이래요. 그러니까 북한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2톤의 탄두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폭약은 조금 넣고 나머지 중금속으로 채워서 벙커버스터라는 게 보면은 지하 요새를 갖다 이제 파괴하는 벙커버스터인데, 통상 미국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그 벙커버스터 같은 경우는 지하 60m까지 파괴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중앙일보가 국방부 관계자 등등등 아주 구체적 실명까지 국방과학연구소의 그 담당 박사까지 인용하면서 썼던 이야기는 현무사는 지하 300m까지 파괴할 수 있답니다. 왜? 운동에너지. 마치 우리가 딥 임팩트라는 거 있었죠? 보면 이렇게 마치 운석이 지구를 때려치면 막 무너지는 것 같이. 그러니까 폭약은 얼마 안 들어가는데 중금속 등등으로 무장한 가분수 현무사 벙커버스터는 사실상 전술핵 무기에 준한다는 거죠. 그래서 발표가 뭐냐니까 현무사는 운동에너지. 그래서 쫙 올라갔다가 저 대기권을 벗어나서 그러니까 한 1000km까지 올라갔다가 여기서 내리꽂으면은 음속의 10배로 내리꽂으면은 쾅 치는 순간 북한이 지금 보면 곳곳에 지하 요새를 갖다가 파고 있습니다만, 특히 유사시에는 김정을 비롯한 북한의 군 수뇌부가 지하 한 100m, 200m에서 안전하겠거니 라고 지휘하겠습니다만은, 우리 현무사로 때리면 그 운동에너지, 지진이 나듯이 지진이 나서 김정은과 군 수뇌부 지하 요새는 지하 무덤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례적으로 발표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불과 며칠 전이죠. 불과 며칠 전, 바로 5월 15일입니다. 5월 15일 그 당시에 조선일보 일면에 뭐라고 나왔냐니까, 저희가 5월, 한번 황태순 TV에서 달아드렸습니다. 5월 8일인가요? 7일인가? 그 당시 우리 해군과 공군과 해군이 서북도서 합동 방어 훈련을 하게 되고, 또 이것을 갖다 국방일보가 자랑스럽게 보도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5월 8일인가 북한이 아주 입에 쌍소리를 담아가면서 우리 대한민국 군을 갖다가 비난하기 시작했고, 여기에 보면 김유군 청와대 예비역 육군 중장입니다. 안보 1차장이 갑자기 국방부 및 육해공 홍보 담당자 등을 불러서 하는 얘기 질책했다라는 그런 보도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그날 5월 15일 오후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아니다, 통상적인 그냥 홍보 회의였다. 사실 아무도 안 믿는 이야기를 갖다 했죠. 자, 이랬던 국방부, 이렇게 보면은 청와대에 불려가서 국방부 육해공 관련 고위직들이 가서 야단을 맞고 나와. 왜? 야단의 요지는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은 국방일보가 그런 식으로 군사훈련을 하느니 마느니 한다는 부분을 갖다가 보도한 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화를 냈다는 거예요. 왜 북한을 갖다 자극하느냐고. 근데 지금 오늘 중앙일보가 국방부 관계자,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 등의 말을 빌어서 현무사, 지난 3월 24일 시험 발사한 현무사는 북한의 지하 요새를 갖다가 300m까지 파괴할 수 있는 전술핵 수준의 핵탄두만 안 실렸지 전술핵 수준의 벙커 버스터다.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지금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자, 지금 중국이 사드에 사자만 나와도 보면 버들버들 떨면서 분노에 떨면서 우리 한국을 윽박지르고 한국 기업들을 옥죄하고 있고, 그 중국 눈치 보느라고 정신이 없는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가 갑작스럽게 사드 아주 보란듯이 성주에 있는 사드 기지에다가 차량으로 장비와 자재들을 갖다 반입했고, 그 주변에서는 지금 요격 미사일이 추가로 배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미국의 국방부 차관 등이 뭐라고 얘기하냐, INF 중거리 미사일을 갖다 배치하게 된다면은 동맹국, 즉 한국이나 일본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이미 꺼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이 발끈하고 있죠. 지금 중국과 미국과 중국은 사실상
60년, 70년, 80년대에 미국과 소련의 냉전, 콜드워와 똑같은 신냉전, 네오 콜드워를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잠깐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오늘 발표된 내용이에요. 어제 홍콩에서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통과됐습니다. 반대 한 표고 나머지 2,000몇 표가 찬성이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중국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홍콩이 국가보안법이 적용되면 홍콩의 특별적 지위를 갖다가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얼마 전까지 시진핑 주석, 저 프레지던트 C라고 불렀던 미국이 미 백악관이 이제는 프레지던트 C가 아니라 제너럴 세크레터리 C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중국 국가원수로서의 시진핑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 총서기로서의 시진핑을 대우하겠다는 뜻이에요. 격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판 하자는 뜻이죠. 그리고 또 오늘 새벽에 타전된 소식입니다만은 지금 미국에서 캐나다로 도망가 있던 화웨이 CFO, 그러니까 재무 최고 책임자 부회장, 화웨이 창업자의 딸입니다. 그 몽완저우가 어제 캐나다에서 조만간 범죄인 인도 협정에 따라서 미국으로 송환되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그야말로 막 친경질적 반응을 보고 있는데 미국은 눈도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 공이다.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너 줄 똑바로 서. 이제 미국과 중국은 단순히 그저 모르는 척하고 다 알면서도 당해주던 그게 아니라 이젠 전쟁이야. 이제부터 본격적 전쟁이야. 전쟁을 선포한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 국방부는 사드 오늘 새벽에 성주 기지의 차량으로 기자재를 반입함으로써 미국 편에 분명히 섰다 하는 시그널을 중국에 보내는 겁니다. 두고 봐야 될 일이죠. 또 오늘 새벽에 들어온 서로 새벽에 들어온 게 많네요. 지금 한국과 이제 미국이 지금 방위비 분담 협상 중입니다만은 그런 가운데도 미국은 어제 미 법무부 현지 시간으로 28일이니까 우리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쯤 되겠죠. 미 법무부는 북한의 외환은행입니다. 북한의 외환은행이 조선무역은행입니다. 조선무역은행 총재 등 33명을 갖다가 미 연방대법원 대배심에 기소했습니다. 33명을 기소했는데 범죄 혐의가 뭐냐니까 북한이 그동안 25억 달러를 한국 돈으로 약 한 3조 한 1,00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25억 달러를 갖다가 소련과 리비아 전 세계에서 여러 형태로서 돈 세탁을 하면서 미국의 은행 시스템을 갖다가 이용했다는 그 혐의로 미국은 이례적으로 미 법무부는 조선무역은행 총재 등 33명을 갖다가 연방대법원에 기소한 겁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지금 북한에 있는 이 사람들을 갖다가 미국에 끌고 와서 재판받기는 하기는 힘들겠죠. 그러나 미국의 강력한 의지, 미국 김정은 너 아무리 네가 무슨 이야기해도 너희는 우리 손바닥에서 벗어날 수 없고 우리 감시망에서 벗어날 수 없고 너희들이 이 25억 달러 돈 세탁해서 너희가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전용하는 모양인데 안 돼. 우리가 다 차단할 거야.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한국 또 국방부는 북한에 만약 유사시에 북한의 김정은과 군 순회가 지하 100m, 200m 지하 벙커에서 군사를 지휘하더라도 우리 현무 4 한 방이면 지하 300m에 있는 그 벙커도 무덤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왜 국방부가 갑자기 며칠 사이에 갑자기 바뀌었을까요? 그동안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동가식 서가수 가지 않았습니까? 안보는 미국한테 좀 필요한 만큼 도움받고 또 중국한테는 보면은 경제적으로 서로 교역하면서 재미보고 그러니까 동쪽에서 밥 먹고 서쪽에서 잠자고. 근데 이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게 사실 존재하기 쉽지 않습니다. 동가식 서가숙이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옛날 어느 처자가 너 왜 시집 안 가네? 언제 누구한테 시집 갈래? 그랬더니 갑자기 고민하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얼굴은 못생겼지만은 집이 부유한 동쪽에 있는 그 집에서 밥을 먹고, 그다음에 돈은 없지만 얼굴 잘생기고 건장한 그 총각이 사는 서촌에서 밤에 잠은 자고,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야, 이 처자야, 어떻게 시집을 한 군데만 가는 거지 동가식 서가숙 할 수 있겠느냐 하고 질타했다는 내용이 바로 동가식 서가숙인데, 그동안 문재인 정부 아슬아슬한 줄타기였습니다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체제에서 양쪽에서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줄 똑바로 서라. 너 안보가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냐 물었을 때 대한민국 국방부는 이거는 안보가 중요합니다 라고 줄을 갖다가 선 것으로 짐작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